예, 이항영의 뉴욕엔 서울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미국은 S&P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 그렇게 또 뜨겁지는 않습니다. 보면 이제 3,000선을 임박했지만 뚫지는 못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은 좀 제껴두고 EU라든지 다른 쪽을 슬슬 건드리고 있어서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요. 시장 상황 특징 알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시장이 이틀 연속 3대 지수 모두 올라가면서요. 특히 S&P 500은 다시 한번 사상적 효과를 기록했고요. 3대 지수 오늘 모두 특이한 거는 장중에는 계속 흔들거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지적하셨던 대로요. 이제 중국과의 약간 무역 협상 쪽에 못 들어가니까 이번에 또 유럽에 대해서 40억 달러 상품에 대해서 일단 관세 부과를 경고했죠. 쉽게 얘기해서 치즈라든가 올리브 그리고 위스키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좀 장중 흔들거리다가 3대 지수 모두 여하튼 종가가 고가로 끝날 정도로 나름 상당히 강한 저력을 보여준 하루이면은 틀림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유럽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다 보니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역시 IB들, 큰 은행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독일이 문제인데요. 독일이 오늘 10년물 국채가 물론 마이너스 금리인데요. 마이너스 금리 중에서도 마이너스 0.366%인가요? 거의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사상 최저 좀 쉽지 않은데 하여튼 마이너스인데도 제일 아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는 은행주의 하락이 좀 심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은행 섹터 지수 자체가 1.4% 떨어졌고요. 웬만한 IB들이 2% 넘는 은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보면 섹터를 보면 은행주의 하락이 눈에 띄었고요. 에너지 주식이 좀 흔들거리는 정도가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반도체 주식은 대부분이 숨고르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주 전체적으로는 소폭의 반등세를 유지하면서 일단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유럽에 대한 경고 이러다 보니 BMO 같은 경우에서는 다시 한번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도대체 끝이 없다라는 비판적 시각을 했고 있고요. G20 회담 이후에 시장의 어떤 미중 협상에 따른 호재 인식은 오래 갈 수 없다. 시장은 다시 어려질 것 같다는 얘기하고 경계 후퇴 리세션의 경고를 다시 한번 BMO도 모건 스탠리와 같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의 일주일 만이죠. 뉴욕 대학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다시 한번 강한 톤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리세션을 다시 한번 경고 나섰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좋게 끝난 것 같지만 루비니 교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뿐인 것밖에 없고 미국과 중국이 5G라든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나가면서 결국은 향후 패권을 위해서 정말 물러날 수 없는 냉전을 벌이고 있고 바로 이 냉전으로 인해서 글로벌 리세션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위기가 2020년 내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나쁜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업적도 유명한 야르데니 리서치의 야르데니 박사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확장은 2019년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얘기죠. 다만 올해 그냥 이익 증가율은 크게 크지 않지만 내년에는 다시 이익 증가가 좋아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목소리가 클수록 오히려 주시장은 상승 기회가 컸다는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뉴욕 증시 상황들 먼저 점검해 주셨고요. 차기 22총재로는 EU가 라가르드 현 IMF 총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마리오 드라기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대체할 인물이 있을까 싶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주시고요.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미국 증시는 몇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적인 상반기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나요? 네, 지나고 나면 역시 IT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물론 반도체가 흔들거리긴 했지만 중분류에서는 반도체가 30% 올라가면서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 밖에 임의소비재도 올라갔고요. 산업재, 부동산이 특히 하반기뿐만 아니라 상반기뿐만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 꾸준하게 올라간 건 부동산입니다. 반대로요, 에너지와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분명 플러스는 났지만 평균 대비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에너지는 유가 흐름에 좀 타격이 컸고요. 헬스케어는 잘 기억하시다시피 온 국민 의료보험 체제가 지금 다음번 대선 앞두고 좀 상당히 뜨거운 이슈거든요,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다우 주식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즈니, 애플 등 여러분들이 하나도 모르는 기업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27% 이상, 많게는 30% 이상 올라가면서 제일 많이 오른 기업이 되겠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비자는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시청자분 중에서 하루도 안 쓰는 날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주식이 사상치 효과하는데 놓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지금 아쉬움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반면에 하락한 쪽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헬스케어 쪽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월그린 굿즈, 그리고 바이오젠 등 헬스케어 쪽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도 좀 늘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잘 알고 익숙하고 소비자인 입장에서 이런 주식으로 투자하시면 크게 낭패 볼 일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요. 시청자분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상 꼭 쓴다는, 거의 대부분 쓴다는 비자가 다시 한번 사상치 효과한 것이 오늘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연간으로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니까요. 연초부터 상승세랑 똑같은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34%가 올랐고 비자 한번 볼까요? 예, 연간 상승률 보면 비자도 32%나 올랐고요. 대단한 기세들입니다. 네, 뉴욕 증시 특징주 조금 더 찝어서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와 연관 지을 만한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 그냥 너무나 다 익숙하고 잘 아는 기업인데요. 또 하나 기업이죠. 프록텐 갬블. 이것도 모르는 분 없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이 이거 필수 소비재인데요. 주가는 사상치 효과에 약간 못 미쳐 있지만 뭐 사상치 효과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주식들이 지금 꼭 굳이 성장주, IT 주식이 아니라도 이런 주식들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미국 시장의 하나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식들이 다양한 이유로 다양하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미국 주시장의 매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꼭 말씀드린 주식은 LG생활건강인데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따지자 보면 그런 것들이 맞는데요. 시장에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거와 비슷하게 그나마 필수 소비재를 많이 쓰는 거 바로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GS 리테일 이런 것들이 굳이 따지자면 기술적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뉴욕앤서울 오늘도 MTN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